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자료, 오늘은 2026학년도 정상공립대학교 정시 신입생 모집 요강을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와, 이거 자료가 꽤 두툼한데요. 저희가 이 방대한 내용 속에서 정말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뭐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이라든지 꼭 기억해야 할 일정, 그리고 지원할 때 놓치기 쉬운 점들까지요. 수험생 아니시더라도 대학 입시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2026학년도 경상국립대 정시 모집 요강. 작년하고 비교해서 정말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가 바뀌었다. 이걸 넘어서 여러분의 지원 전략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것부터 시작하죠. 2026학년도 입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건 정말 알아야 한다 하는 가장 큰 변화 뭘까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감점 적용입니다. 이게 2026학년도부터는요. 모든 정시 전형에서요. 아, 모든 전형에서요? 네.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그 1호부터 9호까지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 전형 총점에서 감점이 이루어집니다. 감점 폭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작지가 않아요. 가장 가벼운 1호 조치가 10점 감점이고요. 가장 무거운 9호는 무려 200점까지 감점될 수 있습니다. 최대 20%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와, 200점 감점이면 이거 사실상 당락에 그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성적 외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요. 입시에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된 거죠. 학생들이 학교 생활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하는 뭐랄까 강력한 메시지 같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점수 까는 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이제 인성평가라든지 학생부 관리의 중요성 이런 게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자체에는 문제가 없더라도요. 최종 점수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지원하기 전에 본인이 혹시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하겠네요. 또 다른 큰 변화는 없나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셨던 그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요? 네. 의과대학 정원도 변화가 있습니다. 2025학년도에는 그 정부 증원분의 50%를 반영해서 선발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2026학년도에는 다시 조정돼서 2024학년도 수준인 76명 기준으로 모집합니다. 정원 외 3명은 별도고요. 아, 그럼 작년 증원분이 다시 줄어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게 또 의대 입시 경쟁률이나 합격선에 다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작년하고는 좀 다른 지원 전략을 생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대 정원 변동이랑 학폭 감점 적용.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혹시 수험생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만한 다른 변경 사항들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실기라든지. 네. 실기고사나 모집군 관련 변화도 있습니다. 먼저 일반 전형 스포츠 헬스케어 학과요. 예전엔 휴먼 헬스케어 학과였죠. 아, 이름 바뀐 그 학과요? 네. 그 학과 실기 종목 중에 공 던지기가 없어졌어요. 폐지됐고요. 그리고 성적 반영 비율도 바뀌었습니다. 수능 70%, 실기 30%로요. 그럼 이전보다 수능 비중이 높아진 거네요. 원래는 실기 비중이 더 높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수능 60%, 실기 40%였거든요. 이제 수능 비중이 10%포인트 늘어난 거죠. 그럼 실기 준비생들한테는 부담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실기 능력만큼 수능 성적 관리도 이제 더 중요해졌다는 거니까요. 아까 모집군 이동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범대학 소속 학과들이요. 기존에는 전부 가군에서만 모집했었거든요. 네. 근데 2026학년도부터는 일부 학과가 나군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군이랑 나군에서 나눠서 모집합니다. 아, 분산되는군요. 그렇죠. 정시 모집은 아시다시피 군별로 지원 기회가 한 번씩 주어지니까 본인이 지원하려는 사범대 학과가 정확히 어느 군에 속하는지 이거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지원하면 그냥 기회를 날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일부 학과는 2026 정시에서 아예 선발하지 않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인문대 민족예술무용학과 같은 경우요. 이것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학과 이름 바뀐 거나 통합된 거 같은 그런 자잘한 변화들도 있던데 이건 그냥 지원할 때 학과 이름 잘 확인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나노신소재공학부가 그냥 신소재공학부로,
휴먼 헬스케어 학과가 스포츠 헬스케어 학과로 이름이 바뀌는 시기죠. 자율전공학부도 통합됐고요. 뭐 큰 틀의 변화는 아니지만 원서 접수할 때 괜히 혼동할 수 있으니까 지원하려는 학과의 정확한 이름, 그리고 어느 단과 대학 소속인지 이걸 모집 요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변경 사항들을 다 확인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겠죠. 달력에 진짜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야 할 핵심 일정들 좀 짚어주시죠. 네, 다른 건 혹시 몰라도 이 날짜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원서 접수 마감일.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저녁 6시 정각입니다. 18시요? 네, 18시 경상국립대 누리집이나 진학 어플라이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데요. 아시겠지만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막 하려고 하면 오류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좀 미리미리 완료하는 게 좋습니다. 18시 땡 하면 그냥 끝입니다. 12월 31일 18시. 아, 연말이라 진짜 정신없을 텐데 절대 놓치면 안 되겠네요.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도 마감 기한이 중요하죠. 그럼요. 모든 지원자가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농어촌 학생이나 특성화고 졸업자 같은 특정 전형 지원자들은 관련 서류를 내야 하거든요. 이 서류들은 2026년 1월 5일 월요일 18시까지예요. 근데 이게 발송 기준이 아니라 경상국립대 입학과에 도착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아, 도착 기준. 네, 그러니까 우편으로 보낼 경우에는 시간을 충분히 생각해서 미리 보내셔야 하고요. 그리고 원서 접수하고 나면 출력할 수 있는 등기우편 발송용 봉투 표지가 있는데 그거 꼭 붙여서 보내야 하고요. 네. 실기 보는 학생들은 당연히 시험일이 중요할 테고요. 그렇죠. 가군 실기고사는 2026년 1월 9일 금요일 오전에 치러집니다. 미술교육과는 조금 더 일찍 오전 8시 30분까지 가야 하고요. 다른 학과는 9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가야 합니다. 만약에 안 가면 그냥 불합격 처리됩니다. 일정 관리 진짜 잘해야 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떨리는 순간이죠. 합격자 발표랑 등록 기간은 언젠가요? 최초 합격자 발표는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오후 4시 예정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게 개별 통보 안 합니다. 아, 직접 확인해야 하는군요. 네, 반드시 학교 입학관내 누리집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합격했다. 그러면 등록금 납부 기간은 2월 3일 화요일부터 5일 목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이때 정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전액 장학생인 경우요. 등록금 낼 거 없잖아요. 그래도 등록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소정의 금액, 작년 기준으로는 1,000원이었는데 이걸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내서 합격 취소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정말 가끔 있거든요. 꼭 유의해야 합니다. 와, 1,000원 때문에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니 이건 꼭 기억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충원 합격, 그러니까 추가 합격 발표도 일정이 있죠. 이때 연락이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충원 합격은 2월 6일부터 13일까지 여러 차례 진행되는데요. 초기에는 누리집에 공지를 하지만 마지막 차수, 최종 발표는 개별 전화 통보로 이루어집니다. 전화로요? 네, 이때 원서에 적은 연락처로 전화를 거는데 3번 이상 연락이 안 되면 이 학생은 등록할 의사가 없구나 간주하고 그냥 다음 순위자에게 기회가 넘어가 버립니다. 헐. 그러니까 원서의 연락처 정말 정확하게 쓰셔야 하고요. 이 기간에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일단 꼭 받아야 합니다. 네,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게 많네요. 자, 이번에는 좀 다양한 전형 유형들을 살펴볼까요? 경상국립대가 일반 전형 말고도 여러 특별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어떤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다양한 전형이 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자신에게 맞는 유리한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는 의미죠. 단순히 수능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강점이나 어떤 조건이 있다면 특별 전형을 통해서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이 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가장 기본인 일반 전형은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는 건가요? 일반 전형은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죠. 국내 고등학교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이거나 아니면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이 인정되고 그의 수능을 본 사람이면 대부분 지원 가능합니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반하고요. 평가는 대부분 수능 100%인데 아까 말씀드린 미술음악 교육과나 스포츠 헬스케어 학과처럼 실기를 보는 학과도 있는 거죠. 그리고 검정고시나 해외고 출신자도요.
국내 고등학교에 다닌 기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학폭상황 확인 때문에 학생부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이건 좀 유의해야 합니다. 네. 지역 학생들을 위한 기회도 있죠. 그 지역 인재 전형은 어떤가요? 네, 지역 인재 전형은 경남, 부산, 울산 이 지역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그러니까 전 과정을 다 이수한 학생들을 위한 전형입니다. 주로 의대, 수의대, 약대, 간호학과처럼 선호도가 높은 학과에서 선발하고요. 평가는 수능 100%입니다. 해당 지역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죠. 좀 특별한 배경을 가진 지원자를 위한 전형들도 보이네요. 예를 들어서 평생 학습자 전형, 이건 어떤 분들을 위한 건가요? 평생 학습자 전형은 만 30세 이상, 그러니까 입학하는 해 3월 1일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인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입니다. 산업경영학과랑 미래산업융합학과, 이 두 학과에서 선발하는데요. 특징은 수능 성적 없이 서류평가 100%로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아, 수능 없이요? 그럼 뭘 보나요? 주로 학생부를 중심으로 보는데요.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앞으로 발전 가능성, 인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좀 늦게나마 대학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 외에 정원외 전형들이 몇 가지 더 있던데 이걸 뭐 다 자세히 보긴 어렵겠지만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좀 짚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정원외 전형은 말 그대로 모집 정원과는 별도로 좀 특별한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들을 위한 그런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 학생 전형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학교 다닌 학생들을 위한 거고요.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은 특정 분야 특성화고 출신으로 관련 계열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거죠. 또 재직자 전형은 일정 기간 산업체 경력 있는 직장인들을 위한 거고,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전형은 사회력 배려 대상 학생들을 위한 전형입니다. 아, 종류가 꽤 많네요. 네. 근데 각 전형마다 자격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거주기간이라든지 재직기간, 출신 학과 기준 같은 게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좀 복잡하고요. 그래서 본인이 혹시 해당될 수 있겠다 싶으면 반드시 모집 요강 원문을 찾아서 그 세부 자격이랑 필요 서류를 아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는 대부분 수능 100%지만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는 또 서류 평가로 진행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원외 전형은 어떤 특정 조건에 맞는 학생들한테 별도의 기회를 주는 거군요. 해당된다면 진짜 자세히 살펴봐야겠네요. 자, 이제 정시의 핵심이죠. 수능 성적. 경상국립대는 수능 점수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네, 수능 성적 반영 방식은 이게 계열별로 또 학과별로 조금씩 달라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요. 영어 영역은 등급별 환산 점수를 적용합니다. 한국사는 가산점 방식으로 반영하고요. 계열별로 반영하는 영역이나 비율의 차이가 있겠죠? 특히 자연계열 지원자들이 좀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인문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탐구는 사탐, 과탐, 직탐 중에 2과목 선택이죠. 이렇게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합니다. 자연 계열도 기본적으로는 이 4개 영역을 다 보는데요. 중요한 점은 과학 탐구 응시자 가산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 가산점이요? 네. 과탐 2과목. 그러니까 I 플러스 I 조합이든 II 플러스 II 조합이든 과탐 2과목을 응시한 학생이 자연 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면 표준 점수 총점의 5% 가산점을 받습니다. 오, 5%면 꽤 큰데요? 그렇죠. 이게 꽤 큰 혜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상위권 학과들 있죠. 수의학과, 의학과, 약학과는 이 가산점은 없어요. 대신에 수학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필수로 응시해야 하고 탐구도 과탐만 인정됩니다. 아, 거기는 조건이 더 굳는군요. 예체능 계열은 또 다르겠고요. 맞습니다. 예체능 계열은 학과마다 반영 영역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미술음악 교육과는 수학을 아예 반영 안 해요. 수학을 빼고 보는군요. 네. 스포츠 헬스케어학과도 수학을 반영 안 하고요. 대신 국어, 영어, 탐구만 봅니다. 그래서 예체능 지원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의 수능 반영 영역, 그리고 그 비율을 모집 요강에서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영역별 반영 비율도 중요하잖아요. 뭐 어떤 과목을 잘 받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확 갈릴 수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인문 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30%, 수학 25%, 영어 20%, 탐구 25%를 반영해요. 그래서 국어랑 탐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죠. 네. 반면에 자연 계열은 수학 비중이 30%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국어랑 탐구가 각각 25%, 영어가 20%고요. 자연 계열은 역시 수학 성적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예체능 계열은 실비 비중에 따라서 수능 반영 비율이 또 달라지고요. 영어는 등급별 환산 점수라고 하셨는데 등급 간 점수 차이는 좀 큰 편인가요? 영어 반영 비율이 20%인 대부분의 학과를 기준으로 보면요. 1등급은 만점인 200점을 받고요. 2등급은 196점, 3등급은 192점. 이렇게 한 등급 내려갈 때마다 4점씩 차감됩니다. 4점? 네, 4점이면 표준 점수로는 이게 꽤 큰 차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적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뜻이죠. 네. 뭐 복잡한 계산식 자체를 여기서 다루긴 어렵겠지만 결국에는 표준 점수랑 등급별 환산 점수 그리고 그 반영 비율을 곱하고 더해서 최종 점수를 만드는 방식이군요. 네, 기본 원리는 그렇습니다. 각 영역별로 본인 표준 점수 나누기 해당 영역 전국 최고 표준 점수 여기에다가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곱해서 점수를 만들고요. 영어는 등급별 환산 점수를 그냥 그대로 더하는 방식이죠. 자연계열 과탐 가산점 대상자는 여기에 가산점을 추가하고요. 모집 요강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산출 예시가 나와 있거든요. 본인 성적을 직접 대입해서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원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공통적인 유의사항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이것만은 꼭 하는 것들이 있다면요? 몇 가지 거듭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첫째, 정보 확인은 오직 학교 입학 안내 누리집 new.gnu.ac.kr을 통해서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개별 통지는 원칙적으로 없어요. 모집 요강이 바뀌거나 합격자 발표 같은 모든 중요 공지는 다 누리집에 올라오니까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확인 못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다 본인 책임이에요. 네. 그리고 복수 지원이나 이중 등록 금지, 이것도 매년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네. 아주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시에서는요, 모집군, 가나 다가 같은 대학 간에는 여러 곳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군에서 경상국립대 A학과랑 다른 대학 B학과를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는 거죠. 같은 대학 내에서도 같은 군의 여러 학과에 지원할 수 없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2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네, 이걸 이중 등록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적발되면 지원한 모든 대학의 입학이 다 취소됩니다. 그냥 끝이에요. 혹시 다른 대학 충원 합격해서 마음이 바뀌었다면 기존에 등록했던 대학에는 반드시 먼저 등록 포기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네, 순서가 중요하군요. 서류 제출 기한 엄수랑 연락처 정확성도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서류는 마감 시간 안에 도착해야 하고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그냥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또 원서에 기재하는 연락처, 본인 거, 보호자 거, 그리고 나중에 환불받을 계좌번호 같은 모든 정보는 정말 정확해야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충원 합격 시 연락이 중요하니까 만약 번호가 바뀌면 즉시 학교에 알려야 하고요. 연락 안 돼서 합격 취소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진짜 억울하죠.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 물론입니다. 허위 서류를 낸다거나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면 나중에 입학한 후라도 합격이랑 입학이 전부 다 취소될 수 있고요. 향후에 입학 지원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게 기본이죠. 그리고 실기고사 보는 분들은 신분증, 수험표 꼭 챙기시고 전자기기 소지 금지 같은 규정도 잘 지켜야 하고요. 네, 오늘 경상국립대학교 2026학년도 정시 모집 요강의 주요 내용들을 정말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역시 올해 달라진 점들, 특히 학교폭력 감점 신설된 거랑 의대 정원 변동, 이게 크고요. 또 원서 마감일 12월 31일 18시, 이거 꼭 기억하시고 다른 중요 일정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지원할 전형이랑 학과의 세부 요건들 있잖아요. 수능 반영 영역이라든지 비율, 실기 보는지 안 보는지 같은 것들, 이걸 모집 요강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은 핵심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지원을 정말 진지하게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경상국립대학교 입학 안내 누리집 new.gnu.ac.kr 여기서 전체 모집 요강 PDF 파일을 꼭 다운받으셔서요.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꼼꼼하게 여러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혹시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모집 요강 맨 마지막 부분에 학과 사무실이나 입학과 연락처가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로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의 입시 전략 수립이나 대학 정보 탐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단순히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고르는 것을 넘어서 국립대학교인 경상국립대에서의 그 4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성장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기회를 줄 수 있을지, 혹은 예상치 못한 도전 과제를 안겨줄 수도 있을지, 단순히 합격 그 너머의 가치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